김소연 변호사는 이 모든 것이 이준석의 정치적 계략이다라고 거의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반갑습니다. 보수의 품격을 담은 정치 해석 김영윤 TV입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그리고 개혁신당의 공관위원장이었죠.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그 당일에 이준석에게 당분간 미국에 가서 공부하라 라고 조언했다라면서 정치권에 이런 이야기가 퍼지기도 했죠. 그때 이준석을 보냈어야 하는데 그죠? 김종인이 이준석을 향해서 학부를 공학했으니 이번에 미국에 가서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게 어떠냐라고 구체적인 진로 조언까지 했다라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사회과학이 힘듭니다. 그 내용을 너무 포괄적인 부분이라서 힘든데 이준석이 사실 학부를 마쳤는지도 의심되는 상황이죠. 그냥 고졸로 다시 대학 입시를 치르는 거는 몰라도 뭐 중간에 공부를 하러 간다? 굉장히 상황이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말 안 듣고 한국에서 버티다가 일을 만든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여와야를 흔들고 있는 명태균 사건. 제가 처음부터 이 명태균 사건은 이준석 게이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에 대해서 베일이 조금씩 벗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명태균 씨를 변호하고 있는 김소연 변호사가 이준석을 악의 축이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김소연 변호사 하면 누구냐면 이준석을 병신이라고 했다가 징계를 받았죠. 그리고 이준석의 성상납 무고죄 혐의에 대해서 성접대를 했던 아이카이스트 측의 또 변호를 맡았기 때문에 이준석에 대해서 페이퍼로 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준석이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든 게 다 파악된 사람. 왜 명태균 씨를 찾아갔는지에 대해서 좀 깊은 생각을 해보면 많은 이야기를 담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명태균 씨에게 처음에 이준석이 본인의 예전에 당대표 시절 가처분 신청을 담당했던 변호사를 내려보냈다라고 합니다. 약간 이화영, 이재명 생각나죠?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좀 파악한 건지 김소연 변호사가 내려가서 무료 변로를 해주겠다라고 했더니 명태균 씨가 그 이준석이 보낸 사람은 퉁치고 김소연 변호사를 선임했다라는 것은 이제 명태균 씨도 아는 거죠. 이 배신의 공작 정치, 그리고 이런 협작으로 지금까지 당대표를 만들었는데 드디어 이준석이 내 뒤통수를 쳤구나 라는 것을 파악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2022년 5월 9일 당선인 신분으로 명태균 씨와 통화를 한 이 내용, 이 녹취가 민주당에서 틀어지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프레임을 싸고 있다가 이제는 이 녹취가 터지고 난 이후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다 이러면서 이제 사건을 키우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민주당의 탄핵 불쏘시개로 쓰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준석의 장난질 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들통이 났습니다. 그때 당시 이준석이 당대표였죠. 모든 공천에 대한 권한 마지막 도장 찍는 건 이준석입니다. 지금 이준석이 뭐 공관위원장 윤상현에게 모든 걸 덮어씌우고 내 탓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 도장이 윤상현 도장 아니죠. 당대표 도장입니다. 이게 모든 결정권자가 가지는 책임이죠. 지금 이재명이 대장동이고 백현동이고 뭐 위례신도시고 한 부분에서 못 벗어나는 게 최종 결정권자,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최종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사회 시스템상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MBC가 11일이죠. 검찰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관련돼 가지고 그 2022년 6월 1일 창원 의창 재보궐선거 그때 당시의 정보를 확보했다라고 보도하면서 뭔가 윤석열 대통령을 쪼여야 한다라는 여론을 조성하고 있죠. 그리고 검찰이 뭐 확보했다. 명태균 씨가 국민의힘 지도부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공천 확정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담은 부분을 보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로 공천을 전략 공천을 지시했다라는 식으로
뉘앙스 MBC니까 그러면서 국민의힘 지도부에 그런 문자를 보냈다, 확보했다라고 했는데 이 확보된 문자가 누구냐면요. 이준석입니다. 이준석. 이준석, 이 일에서 이준석이 어떤 프레임을 잡고 지금 장난질을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는데, 자, 이 보도는 결정적이지는 않지만 사실 윤 대통령은 이미 그 기자회견장에서 너무 투명하게 아니 그 지나가는 말로 그리고 고생도 했으니까 그냥 이제 뭐 그랬대? 나는 거기에 대한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아주 가볍게 통화를 한 것 그런 식으로 언급을 하고 넘어갔는데 MBC가 이런 문자 메시지를 검찰이 확보했다. 라면서 김영선의 전략공천에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다라는 뭐 확정적인 보도 같은 느낌으로 공식화 해버리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털고 가기 위해서 김소연 변호사가 머리를 좀 쓴 것 같은데요. 이 모든 것의 문제는 이준석입니다. 자, 김소연 변호사 말에 따르면요. 명태균은 아무 맥락 없이 이준석에게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순서, 시간으로 갑니다. 2022년 5월 9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녹취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녹취는 10시. 타임을 잡겠습니다. 2022년 5월 9일 날 새벽에 20분에 12시 20분에 갑자기 이준석이 명태균에게 카톡을 보냅니다. 윤희, 김영선 경선하라고 한다던데 그거를 카톡을 받으니까 명태균 씨가 그날 10시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되는 녹취가 나온 거고 그 상황에서 공천 하라고 했는데 이러니까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전략 공천이 확정됐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감사합니다 통화를 마무리한 거죠. 이게 녹취 내용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도발은 누가 했냐고. 이준석이 했죠. 왜 그 시간에 이제 명태균이 그 통화를 하게 만들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에 대해서 악의 축이다라고 규정을 하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사건을 보면 5월 10일 날, 이제 5월 9일 날 10시에 그런 통화가 끝났고 5월 10일 날 사실 전략공천이 확정 발표가 됩니다. 경선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준석은 이미 전략공천에 대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 결정권자가 누구냐? 당대표입니다. 당대표. 이준석을 빼더라도 당대표가 전략공천을 결정을 하죠. 그런데 너무 웃기게도 창원 산단 지역이 전략공천 지역이 아니었어요. 이걸 전략공천 지역으로 바꾸고 김영선을 내려 꽂은 건 누가 봐도 이준석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김영선이 3년 동안 당원권 정지를 당했는데 갑자기 풀리고 뜬금없는 창원 산단 지역으로 전략공천 된다라는 것. 이건 당대표 권한이 아니면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것이고 자 5월 9일 날 10일 날 전략공천이 발표가 되는데 5월 9일 날 경선하라? 이거는 이준석이 장난질을 했다고 누구라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을 던지면서 이제 명태균의 조급함을 이용했다라는 것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그리고 가장 빨리 공천 결과를 알 수 있었던 이준석이 굳이 새벽에 메시지를 보내서 명태균이 윤석열 대통령과 연락하고 녹음하게 만들었다라는 건 굉장히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자극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략공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권한은 지금 이준석으로부터 나옵니다. 굳이 당선인까지 끌어들일 필요가 있었나라는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미래를 위한 뭔가 보험용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당무감사로 2022년에 그 공천 당시의 사건들을 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이 다급한지 내 탓 마라라고 발빼고 있는데 아니 모든 공은 본인이 다 하고 과에 대해서는 내 탓이 없다라는 건 이만큼 치졸한 건 없다라는 거죠. 자, 강혜경 씨가 국감장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생각을 해보면 이준석이 김영선의 공천을 확정 짓기 위해서 본인이 결정 지으려니 이거는 뒤에 말이 무성하니까 이제 공관위원장 입막음 하기 위해서 여론조사 몇 개 들고 와봐. 이러면서 제가 여론조사도 이제 해석을 해드렸죠. 김영선이 24일 초단기 당대표를 했던 이력을 들고 나와서 한나라당 전 당대표 김영선 이러면서 상대와 여론조사를 벌입니다. 20% 정도 앞서는 여론조사를 공관위에 탁 던지면서 이준석이 입막음을 쫙 하고 3년 당원권 정지된 김영선을 수도권 지역에서 창원 의창으로 지역을 전략공천을 바꾸면서 내려 꽂죠.
그러니까 뒷일이 조금 걱정이 됐으니까 이준석이 보험용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녹취를 미리 만들었다라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죠.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는 이준석 게이트입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자라는 식으로 좀 조심스럽게 스텝을 밟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준석 게이트다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말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상황 자체가 그 결정을 지을 수 있고 이것을 선택할 수 있었던 건 이준석 당대표다라는 거죠. 그리고 명태균, 이준석 똥개잖아요. 이준석이 2021년에 당대표가 됩니다. 그리고 2022년에 재보궐선거가 있죠. 2021년에 명태균과 매우 밀접한 관계, 거의 같이 다녔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 힘이 그대로 연결된 재보궐선거에 명태균과 이준석의 합작이었다라고 모두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준석이 명태균으로부터 받은 메시지에 뭐 답을 안 했다 이러면서 MBC에 나와서 입을 털고 있는데 이것도 본인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작업질 한 것이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명태균 씨가 뭐 문자가 공개되더라도 안전하게 대비하려는 뭐 전략이었을 것, 계산이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결론적으로 명태균은 이준석의 12시 20분에 온 그 카톡 메시지 때문에 그 다음날 10시에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한 거고 당에서 알아서 한다는데 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듣고 감사합니다 라고 한 것이 지금 민주당 손에 들어가 있는 거고 민주당 손에 들어가 있는 녹취 중에 이준석과 명태균의 녹취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직 민주당이 틀지 않는다라는 건 이 개목줄을 이준석에게 걸겠다라는 민주당의 플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지금까지 밝혀진 상황을 보면 이준석이 주도하고 있다라는 건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준석은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매일 뭐 SNS, 페이스북 하루라도 입을 털지 않으면 가시가 돋는 이 관종인데 지금 한국에도 못 들어오고 외국에서 빌빌거리고 있죠. 몸을 숨겨주는 것에 이제 민주당도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국회의장 보좌하러 지금 떠났다라고 하는데 안 들어오죠. 안 들어오는 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강혜경 씨가 이준석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국정감사장의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죠. 그 부분 피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을 뿐더러 명태균 씨가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 지금 전략을 좀 꾸며야 되는 상황. 이 부분에 지금 잠시 몸을 피했다. 언론에서 이제 이준석이 국내에 있으면 많이 찾아갈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피하고자 몸을 숨긴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이준석, 명태균 녹취 이 파일 존재만으로도 이준석의 침묵이 어느 정도 설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김소연 변호사가 이준석을 악의 축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성상남 무고 사건에 대해서 최종 불기소 결정을 내린 9월 5일 이후에 이준석이 이렇게 칠불사 부분 공천 개입 부분에 대해서 싹 흘리던 뉴스토마토에 제보를 한 이 모든 건 기획이다라는 거죠. 자, 두 사람 제끼려고 한 이준석의 기획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명태균과 이준석 매우 끈끈, 명태균과 김건희 여사와 소통. 그런 부분을 뭐 삼강연대 정도로 봐야 되겠죠. 준서가 하는 통화 녹취도 있으니까. 이준석이 계속 명태균을 통해서 성상남 무고에 대해서 조금 힘을 써달라라는 취지의 내용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을 했다라는 게 좌파 커뮤니티에서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학력에 대해서도 참 여러 갈래에서 이제 그만 좀 팠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좀 듣기도 했었는데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 차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이준석의 삼각동맹 그런데 이 이준석이 이 두 사람 제낄 이유가 생겼죠. 성상남 무고에 대해서 털고 갔고 그리고 명태균과도 더 이상 갔다가는 문제가 있겠다라는 생각 또는 뭐 김건희 여사를 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치기 위해서 명태균의 미끼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준석의 기획이다. 근데 여기서 김종인 위원장과 아무 일이 없었을까? 이준석이 김종인
김용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요한 행동 전에 항상 상의 드리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칠불사 사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사건을 제보한 이 모든 것 아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알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강릉이라고 하는 한국 영화를 보면 조폭들 사이에 이권을 차지하려고 하면서 그 세력들이 막 서로 배신하고 충돌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 부분 그대로 이준석에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소연 변호사는 이 모든 것이 이준석의 정치적 계략이다 라고 거의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앞으로 보겠습니다. 명태균 사건과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밝혀질 내용 두근두근 거리기도 하고요. 또 창원지검의 이준석의 검찰 소환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윤TV였습니다.